감독님, 그리고 한혜인, 전소희 배우님, 프로듀서 김신재님 오셨거든요. 일단 박수로 환영할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독님의 귀여운 유령봉을 들고 관객분이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앉아서 얘기 나눌게요. 저도 전소희 배우님이 저한테 왜 이 인디 돌잔치 포스팅 하지 않냐고 저한테 원망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몇 번이나 올렸다가 취소됐다가 그래가지고 저도 언제 다시 이걸 하게 될까 기다렸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다 예의주시하시다가 예매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우신 관객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여러 번 이제 일정이 바뀐 인디돌잔치에 그래도 이렇게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혜정 역할 맡았던 한혜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연 역할 맡았던 전소희입니다. 돌잔치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엄청 기다렸어요. 저는 그 배급에 참여했던 프로듀서 김신재라고 하고요. 사실 일단 인디 돌잔치에 투표를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조금 이루어졌지만 다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래도 GV 같은 거 좀 해봤는데 보통 마스크 쓰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핸드폰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박수 소리도 작고 표정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긴장해 하시는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은 되게 뭐가 큰 것 같아요. 리액션이 크고 정말 찐 팬분들이 오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저는 기분이 좋고요. 그 밤의 문이 열린다가 8월 15일에 개봉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 저와 이렇게 GV를 했었죠. 그런데 3달이 좀 넘은 시간에 지금 1년 1주년 파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감독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작년 10월 22일 날 저희가 10월 말에 종영을 하고 겨울에 조금 쉬다가 올해 초부터 이제 다음 작품 시나리오를 쓰면서 집콕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 거의 2월부터 11월까지 생활 패턴이 같아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면 집콕하시면서 집필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의 어떤 체감을 크게 못하셨어요, 감독님은? 막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코로나를 체감하는 경우는 제가 밖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 2.5단계일 때도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다 문을 그때 테이크아웃만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한혜인 배우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크게 막 생활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쉬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쉼에 집중해서 지냈는데 거의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 그동안 변화가 있다면 소속사가 생긴 거? 네,
소속사에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 그리고 단편영화, 그간 단편영화도 촬영하고 제 일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밤의 문이 열린다 이후에 한혜인 배우님하고 더 내적 친밀감이 들어서 그동안 배우님이 출연하셨던 단편 영화도 다 찾아보고 이번에 부산영화제에서 나왔던 이주선이라는 단편도 보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선희 배우님께서는 최근에 영화도 크랭크업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올해가. 그래서 지금 12월인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쯤에 저도 익숙해진다 싶을 때 갑자기 더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렵고 그래요. 촬영을 하는 데는 이제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져가지고 그래서 더 좀 조심조심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젠가? 새벽에 끝나서 헷갈리는데 하루 전까지 촬영을 했어요. 아, 그 영화 촬영을 제가 감독님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민영호 감독님 인스타를. 근데 크랭크업이라고 올리셨길래 시간 정말 빠르다. 네, 캐스팅 됐다고. 사실 작년에 이 밤의 문이 열린다 개봉할 때쯤에 민영호 감독님이 캐스팅하고 계실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써 영화까지 다 찍어버리는. 맞아요. 제가 밤의 문이 열린다 GV 끝나고 처음 뵀어요. 여기서. 그쵸. 네. 그날 감독님도 GV를 보러 오셨었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벌써 영화 촬영이 끝나서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라는 게 참 체감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생일 잔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방에다가 응원이나 감상, 질문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된 얘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프로듀서님께서는 크레딧에 협력 프로듀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낯서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프로듀서님은 주로 어떤 일들을 역할을 담당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유은정 감독의 첫 장편 영화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프로듀서가 딱 있는 채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촬영 감독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이거 역할을 자연스럽게 분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봉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리고 개봉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저도 사실 국내 개봉 경험은 없지만 이전에 다큐멘터리 해외 배급을 했던 경험 덕분에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유은정 감독이 제안을 해서 이제 개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후반 작업을 재작업을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같이 해서 저희 배급사를 하나둘 만나고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약간 벽돌을 쌓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잔치까지 하고 있는데 PD님께서는 이 영화를 배급하고 개봉시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시기가 있어요? 되게 위기였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장벽을 뛰어넘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개봉을 준비하던 시기에 사실 차기작 준비 때문에 그때 가자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 미망이라는 작업으로 부천 나프 마켓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사실 저희 포스터 촬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밤새 준비하고 그러면서 다 준비하고 하루 종일 미팅하고 유은정 감독은 다시 신도림 쪽에 의상을 구입하러 나가고
이렇게 엄청 분주하게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도 좀 기억이 나고요. 사실은 저희가 무브먼트하고 시네소파가 공동 배급을 하게 되면서 저희 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앞서서 스카이프로 미팅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랬던 것들도 기억나고 왜냐면 그 다른 시네소파는 부산에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그런 것 그냥 사실 약간 그 인디 돌잔치라고 하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한 편의 영화가 특히 장편이 만들어지고 관객분들한테 선보여서 사랑받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전 축하해드리고 싶고 아까 의상을 막 고르러 갔다고 하셨는데 그런 포스터 촬영 때 배우분들이 입은 의상도 감독님이 직접 구하신 건가요? 공수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 포스터 촬영을 진행해 주신 프로파간다에서 컨셉을 사진들을 주셨고 그리고 컨셉 사진과 관련한 의상을 뭐 이제 저희가 작은 영화다 보니까 따로 누가 계신 게 아니라서 저랑 김우진 무브먼트 김우진 대리님이랑 같이 구하러 그 사진에 맞는 의상을 찾으러 다녔던 시기. 그래서 어떻게 딱 마음에 드는 걸 찾으셨는지 발을 동동 구르셨는지 100%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99% 오, 99%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건데 사실은 저도 그때 무브먼트의 사회 이사로서 이 밤의 문이 열린다의 마케팅에 조금 관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시는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특별하게 해보자 해서 한밤중에 그 시청에 있는 되게 야경이 좋은 그런 카페에서 우리 살롱 형식으로 네, 가장 소수정예 관객분들만 모아서 같이 상영도 살짝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나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작품이 내밀하게 관객을 만나는 성질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혜인 배우님이나 손희 배우님도 우리가 했던 그런 GV나 어떤 행사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서로 미루지 말고. 진짜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롱 하기 전날 엄청 긴장했었어요.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것도 긴장이 되고 오신 분들이랑 어느 정도 어디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지 그런 행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누가 처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굉장히 브릴리언트 밤의 문이랑 되게 잘 맞는 성질의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봉을 완전 목전에 두고 했던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약간 같이 찾아와 주신 분들의 기운과 그리고 그날 나눈 대화와 같이 개봉을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그 격려를 많이 받은 기분이어서 그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수학여행 때 촛불 켜놓고 진실 게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분들하고 친밀해진 상태로 영화 홍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혜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정말 도란도란 모여서 정말 딱 표현해 주신 것처럼 수학여행 때 촛불 켜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때가 호시절이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그런 인원이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제가 그때 배우분들이 너무나 솔직한 얘기를 꺼내주셔서 감독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기획한 기획자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런 얘기까지 꺼내게 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인디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상하게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내면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이고 질문들도 그런 식으로만 자꾸 저는 뽑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의 좀 감상을 들어볼게요.
손익님님께서 반문양 1살 축하해요라고 네, 응원해 주셨고, 구구님께서도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은 지났지만 꼭 함께 축하하고 싶었어요. 라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민님께서 생일 축하해요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 매일매일 밤의 문을 여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영화 전후로 밤의 문을 열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라는 굉장히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밤의 문을 열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감독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질문은? 제가 영화를 개봉하고서도 조금 더 지났을 때 아마 기자님이 저한테 직접 아니면 건너서였나? 이 밤의 문을 연다는 게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문을 여는 의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저한테 밤의 문을 연다는 거는 제가 약간 가두고 있던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좀 질문이 다가오네요. 감독님의 이제 다른 작품들도 보면 그런 인상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지하실, 내면의 어두움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 신작인 미망도 기대가 돼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왠지.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 너무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손희 배우님은 어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여기서 질문 못 알아들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기자님? 못 알아듣고 저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기자님이 화를 그렇구나. 제가 화내지 않았는데 그때 맞아. 감독님이 저를 경멸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밤의 문을 열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긴 했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열 때도 물론 달라졌겠지만 그 밤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밤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느낌을 좀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쨌든 영화 안에서 그 문을 여므로써 두 역할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의미로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밤이나 어두운 거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그게 그 이후로는 마냥 어둡고 안 좋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혹시 혜인 배우님도 저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실 막 그 영화의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고서 극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제가 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밤을 지금 마주하고 있구나 싶을 때 영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희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조금 친해지고 싶다. 더 친해지고 싶고 이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나는 밤을 좋아할 거야. 너무 그렇게 노력은 하지 말되 그냥 온전히 이 상태를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두 분 모두 하신 것 같아요. PD님도 혹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그 개봉 전부터 영화를 되게 많이 봤지만 개봉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그 카페에서도 내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를 점점 더 알게 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혜인 배우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뭐 뉴스를 보거나 특히 최근 약간 어두운 얘기지만 최근에 20, 30대 여성들의 뭐 자살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다른 사람들의 밤들 이런 걸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들에 사실 확 들어가는 것들을 조심했었다면 사실 이 영화 하면서 좀 더 연결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됐었고 밤의 문이 열린다가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결되고 싶다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는 그냥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였는데요. 이상하게 저도 요즘에 신문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뉴스 저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뉴스를 보면 그런 20대 여성 얘기들이 유독 저는 눈이 가요. 네. 뭔가 그 세대의 여성들이 가장 저한테는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유은정 감독님이 생각나요. 감독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 뉴스 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유튜브에 또 영상이 있어서 보면서 나도 30대 여성이면서 동시에 20대 여성에게는 제가 또 한 발 물러선 윗세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뭔가 이들이 너무 너무 힘들지 않게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져요. 네.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맨날 드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작년이 엄청난 호우 시절이었어요. 특히 독립영화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일련의 영화들이 떠오르죠. 벌새부터 밤문열, 아워바디, 보이의 노경도 있었고 매기도 있었고 우리 집도 있었죠. 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약간의 어둠이 영화계에도 져버렸는데요. 그때 감독님 영화가 더 눈에 띄었던 지점은 장르로 접근했다는 것, 지금 동시대 이야기를 판타지, 범죄, 스릴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했다는 게 또 눈에 띄는 작품이었는데 사실 여성의 죽음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죽음에 대한 어떤 재현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죽었다. 그런데 유령이 돼서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과거를 본다. 그리고 내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점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 자체만으로도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의도하고 접근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의도하고 접근했고 왜냐면은 제가 원래 이제 사실은 지금에 와서 미망이라고 하는 작품이 중학생 이야기인데 그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에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가 있고 사실 그때 제가 그럼 내가 예전에 썼던 내 또래 여성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이거를 잠깐 접어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밤의 문이 열린다가 첫 기획과 다시 제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을 때 시점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2017년에 밤의 문이 열린다를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썼고 그때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어떤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모티브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어떤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손예 배우님 지금 혹시 졸리세요? 아니죠? 지루하신 거 아니죠? 제가 자꾸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저는 되게 사려 깊게 쓰여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가 배우님들은 이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기준보다는 피하고 싶은 기준이 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 시나리오 받아보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점은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였다는 게 되게 나의 이야기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게 좋았고, 그리고 죽음을 판타지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피하고 싶은 좀 이 방금 전까지 하던 이야기와 조금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배우라는 직업 특징상 제가 선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저의 가치관을 따를 수 없다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요즘에는 특히 정말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폭력을 폭력으로 다루는 영화는 하고 싶지 않다. 좀 너무 연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연기로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틈이 생기질 않고 뭔가 틈이 없이 나에게도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영화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작품은 피하고 싶다라는 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손희 배우님 말씀 듣기 전에 이 포인트 있잖아요. 폭력을 폭력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폭력을 다루겠다고 폭력을 재현해버리는 영화들이 너무나 잦은 실수를 범하는 거 우리가 보는데, 감독님이 이 이야기 쓰실 때 내 영화 속 주인공이 혜정이라는 인물이 죽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한 어떤 목표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스태프랑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칼에 찔리고 뭔가 그 순간을 별로 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가물가물한데. 가물가물 할 만하죠. 지금 여기 막 아지랑이가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약간 반반이에요. 하나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혹은 이제 좀 감독님들은 어떤 순간은 대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걸 숨기고 그걸 뭔가 피해서 이렇게 장면을 구성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고민을 막 하면서 혜정이가 찔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있죠. 보여줄 것은 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반드시 있으니까. 손희 배우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돌잔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뭔가 했던 얘기를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약간 드니까 조금 어려운데. 아, 괜찮아요. 되게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네. 저는 시나리오 보고 되게 좋아했던 거는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지점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도시에서 살고 있고 청년 세대이고 여성인 것도 물론이고 게다가 자매가 저는 있어서 형제관계가, 그리고 조금 애틋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매가 뭔가 가족의 구성원 역할을 둘이서 다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너무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와닿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처음에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어쨌든 효연을 더 큰 선을 위한 실패를 하게 만드시는 점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꼭 피하고 싶은 영화라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영화라는 게 시나리오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시나리오에서 영화가 촬영이 되고 편집이 되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영화가 시나리오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시나리오를 보고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는지, 내가 이 안에서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는지 저 스스로한테 확신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의심이나 좀 경계가 더 커서 주로는 정말 대사 한 줄이나 단어 하나가 내가 이 말을 못하겠다 싶으면 안 하는 쪽을 택했어요. 근데 뭔가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이 일을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구성원이 돼서 나도 애를 써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 영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피하고 싶은 영화보다는 내가 이 영화에 어떤 점을 예뻐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찾으려고 마음을 엄청 단단히 먹고 시나리오를 봅니다.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문의 현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되게 반대예요. 저는 그랬다가 너무 다친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피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반대의 길을 걷고 계시네요. 너무 생각할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늘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두 분이 딱 반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피디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피디님은 이 영화로 작업을 하시기 전부터 유은정 감독님과 오랜 친구 사이였다고 들었거든요. 피디님이 보시기에 유은정이라는 사람은, 아티스트는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 왜 영화와 실제 톤이 사실 되게 다르신 분들도 있는데 앞뒤가 같은 분인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이제 사실 너무 차분하고 하니까 뒤에 꿍퉁이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뒤에 이상한 취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2005년에 처음 만났으니까 되게 어쨌든 뭐 드문드문 많이 못 만나던 시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늘 되게 한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실 제가 유령 영화보다 먼저 만들고 싶다고 들었던 이야기는 늑대 소년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늘 약간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단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존재로서의 이상한 존재라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이상하게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유은정의 세계를 약간 좀 따라가서 늘 보게 만드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언제 여기까지 왔지? 쉽게 혼자 슉 어딘가 가버려서 늘 심지가 되게 굳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한편으로 개봉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감독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개봉을 준비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되게 유야무야 사람 좋기만 할 것 같은데 어떨 때 굉장히 단호해요. 그쵸. 그러니까 연출을 했어요. 네, 엄청 그리고 생각보다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굉장히 확실해서 그런 부분들은 작업을 하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로서는 몰랐던 것들을 작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친했다가도 같이 작업하게 되면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틀어지지 않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근데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워딩 중에 조용해 보이지만 왠지 이상한 취미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제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저도 왠지 그런 걸 기대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걸 기대하게 됐어요.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뭔가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본인에 대한 평을 막 앞에서 들으니까 어쩔 줄 모르시겠죠?
네, 무대라서 또 신재가 되게 말을 골라서 좋은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저도 이제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 아까도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뭔가 사라져가는 혹은 어딘가에 가려져 있는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창작자들은 처음부터 목표하지 않고 자기가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를 들여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감독님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못하고 단편 영화를 찍다가 제가 밀실이라는 단편까지 찍었을 때 제 단편을 다 본 친구가 이제 와서 임정 씨 단편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을 때 그렇구나. 그냥 나는 그때 내가 생각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낙가반부터 실화랑 캐치볼이랑 밀실 몇 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점이 공통적이고, 그 친구는 그때 좀 그러면서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고 얘기해줬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 네, 그래서 밤에는 열린다 때는 그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쉬움이었는데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단편들이 주연이 여성 주연의 단편들인데, 그 친구가 얘기해줬던 거는 근데 이 은정 씨 단편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남성의 선택에 되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낙가밤에서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정말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가가 어떤 약간 뭔가 좀 더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사실 실화나 캐치볼에서의 오빠나 밀실의 그 아빠라는 존재에서도 그 약간 공통적으로 흘러온다고 그 친구가 파악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은 근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좀 씁쓸하기도 한 것 같다. 그게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라고 얘기해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 말씀도 되게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작품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도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의 것으로 나아가느냐, 그 밸런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완전히 없는 것을 지우는 것도 좀 가짜 같고. 맞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혜정과 효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어떤 거울의 이면이나 동전의 양면 같은 캐릭터 되게 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추동하는 어떤 기저의 감정이 전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건 공통점이고, 근데 자기 연민이 이 혜정 쪽은 웅크려서 자기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것으로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국은 이기적이 돼버린 사람이고, 효연 같은 경우는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예 배우님이 했던 대사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막 답답한 개처럼 달리고 싶어.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강렬한 느낌이 악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너무 연민하다 보니까 남을 짓밟고 싶은 마음까지 나아가는 그 캐릭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어떤 작동에 의해서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피하게 되고 어떤 의미로는 변모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희 배우님 생각하는 효연의 감정의 변화, 성장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 효연의 그 욕구? 그러니까 막 내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이 궁지에 몰려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한 번 들고 나니까 되게 그게 이 사람의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효연의 성장은 자기가 깨닫고 선택해서 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고 실패해버리고 났기 때문에 이제서야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 상황이 내 손을 떠나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뭐 그 정도의 성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혜정이 구원을 해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효연의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성장을 했다고라기보다는 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네가 그 다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실패를 겪고 나서는 조금 더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모르죠. 저러고 나서 또다시 어떤 시도를 했을지는 모르는 거라서 뭔가 그 성장에 대한 확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되게 자기 연민을 했었다는 거를 나중에 가서는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혜인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혜정의 성장 소심. 딴 생각하고 계셨죠? 딴 생각하고 계셨죠? 아니 너무 네. 열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혜정이란 캐릭터를 저는 그 자기 연민을 기반해서 해석을 했는데, 배우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대표적인 감정이랄까? 어떤 것들을 따라가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주변 인물에게 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냥 정말 딱 닫아버리고 이기실처럼 자기만 이제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면, 오히려 죽고 나서는 수양이를 만나고 효연이를 만나면서 그 인물들에 의해서 성장해 갔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을 수양이가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혹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같은 것을 효연이가 끄집어내주고,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내가 무언가를 지켜내야겠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움직여봐야겠다라는 이제 욕망이 깨어나는, 그러니까 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성장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주변 인물들이 너무나 중요했고, 항상 제 캐릭터나 제 감정선보다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첫 GV를 할 때는 다 약속한 것 같진 않은데 다 유령처럼 입고 왔었거든요. 화이트 원피스랑 이렇게 저도 막 원피스 입고 치렁치렁 왔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그렇게 입지 않고 혜인 배우님만 그렇게 입으셨네요. 네. 지금 고스트워크님께서 영화 잘 봤어요. 울컥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화를 보다가 어느 시점부터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떠오르셨대요. 메멘토, 인셉션, 테넷까지. 감독님 놀란 좋아하시나요? 논란을 싫어하는 감독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최애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일 것 같고, 아마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계속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시간과 영화라는 매체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민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영화가 시간을 다루고 있어서 아마 그런 닮음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꿈을 좋아해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인셉션 정말 좋아하고, 그 코브가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 바닷가에서 아내와 만나는 장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도 그런 무의식에 대한 장면들이 있어서 이 영화 반문열이요. 네,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영화의 강한 욕망 중에 하나는 시간을 거스르고 싶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유령이 어제 왔던 길을 거슬려서 걷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감독님이 타임슬립에 대한 이런 코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제가 느꼈을 때 어떤 타임슬립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과거에 뭔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고 싶거나 내가 했던 잘못을 다시 되돌리고 싶거나 어쨌든 내가 뭔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변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타임슬립 물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밤의 문 열린다에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부끄럽지만 타임슬립물이긴 한데 왜 부끄러워요? 약간 어렵다고 느낀 거는 이 구조가 되게 견고하게, 그러니까 질서가 짜여져 있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영화적인 것, 그 정서적인 것들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가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감정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너무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데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좀 생각보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감독님이 힘들다고 했던 부분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타임슬립물은 기본적으로 뭔가 되게 차가운 SF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서적인 장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톤을 조율하는데 또 여기 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드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 손예 배우님이 아까부터 이렇게 오픈 채팅방 계속 보고 계셨는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거나 읽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한번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쓰신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안 네. 근데 하나만 읽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 개 읽으세요. 내가 다 읽지 않으면 조금 그래요? 그러면 그린이님께서 네, 왠지 그린이님이 전소연 씨 팬일 것 같은데 시험 때려친 고딩 뭘까요? 고딩인데 시험을 때려쳤다는 건 수능을 안 보셨다는 건가요? 시험을 어떻게 때려치지? 네. 그런데 아무튼 축하한대요. 네, 돌잔치. 감사합니다. 혜정의 마지막 대사를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가요.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만으로도 빛나고 힘이 된다는 대사요. 묵묵히 자기자리에 있으므로 서로 힘이 되고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요.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전 이거 아까 보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밤의 문이 열린다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이걸 읽어봐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손예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거 읽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보고 출연을 결정하고 영화를 촬영하고 하면서는 이 부분을 되게 잊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일단은 제가 효연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첫 번째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안에 있으면 이거를 사느라 바빠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극장에서 보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감상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도시의 삶이 되게 개인적이고 너무 외롭고 막 삭막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얘기할 것처럼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뭔가 가르치려는 투가 아니라 그냥 그 영향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저는 이 영화를 자꾸 좋아하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해요. 저도 손예 배우님과 되게 비슷한 게 감독님의 단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편 낮과 밤하고도 비슷한데 낯선 대도시에서 불빛들이 막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 살 풍경 그리고 어떻게 저 많은 불빛 중에 내 집이 없지? 내가 갈 곳이 없지의 느낌이었다면 영화가 끝날 때는 저 작은 불빛들이 다 하나하나의 삶 같은 거예요. 작은 삶들이 막 반짝반짝이고 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영화도 그랬고 밤문열도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혜인 배우님이 손예 배우님의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인디님께서 써주신 네
돌잔치 축하드려요. 방문열은 인디스페이스에서의 첫 관람, 처음 접한 장편 독립영화였기에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언니이자 청년이자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표현이 답답해하는 장면에서 저도 속으로 함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씁쓸하면서도 나는 과연 문을 열 용기가 있을까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감사해요.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언제 하고 싶었어요. 황윤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냥 다 너무 좋은데요? 그냥 너무 좋아요. 오늘 뭔가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선물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선물 받는 자리고, 여기 지미님이 이따가 손희 배우님 선물 가져왔으니까 꼭 받아가시라고 해놨는데 다 받아가시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코로나고 그래서 선물 같은 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저기 아까 처음에 등장하셔서 헐떡이면서 들어오셨던 분이 여기 인디스페이스 국장님이시거든요.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면은 전달해 드린다고 하고요. 우리 관객 팬분들께서 케이크를 1주년이라고 준비해 주셨는데 케이크를 좀 가상으로 불어볼까요? 직접 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사진 촬영을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이따가 다시 할게요.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사진 찍는 거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나오기 싫으신 분들은 마스크로 더 가리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그러면 너무 제가 갑자기 당황하셨죠, 지금? 여기에 감독님이 하나 읽어봐 주세요. 이거 읽어볼까요? 네. 뿡치님이 밤의 문이 열린다 돌잔치 축하합니다. 돌잔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영화를 보면서 혜정, 수영, 효연이 뭔가 추워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갑자기 날씨도 추워진 것 같은데 감독님, 배우님들만의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방법이 있나요? 귀여운 질문이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왜 이게 추워 보이냐면요. 저희가 딱 2017년 11월 19일에 크랭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딱 그 크랭크업 날이 되니까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추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설정이 추석을 끼고 있는 어떤 가을이고 그래서 아마 더 추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추위를 이기는 꿀팁을 방법은 내 속을 입는 것. 위아래를 다요? 그 가장 좋고 일단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보일러도 가능하면 깜빡하게 들고 가장 좋고요. 그게 약간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정서적인 추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정서적인 추위는 저는 밤의 문 열린다를 쓸 때 그 시나리오 쓸 때 실제로 약간 고립감을 느끼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혹은 내가 좀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안 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 딱 누가 떠오르면 그냥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거가 좀 더 정서적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케이크가 준비된 것 같으니까 원래 이 인디 돌잔치 다 같이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써도 노래 부르면 안 되겠죠, 국장님? 위험하겠죠? 마스크 쓰는 상태. 그럼 노래 다 같이 불러주실 수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네. 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객분들과도 이쪽으로 해서 한번 찍을까요? 네. 정말 어렵게 이렇게 뭔가 되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혜인 배우님 혹시 울어요? 아니요. 다 울고 있는 줄.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김효진 대리님 지금은 대기업 가셨어요. 대기업 아니에요? 말하면 안 돼요? 아 저요? 아니 김우진 대리님이 정말 많은 온 힘을 다해서 이 영화를 마케팅 대기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수 한 번만 드릴게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잔치까지 오시고. 우진 대리님을 사실 이 자리에 되게 모시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한 번만 네, 네.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네, 한 말씀 하세요, 대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같이 함께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되게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PD님을 만나서 너무 큰 힘이 됐고 되게 소중한 동료를 얻은 것 같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불러가지고 감독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짓궂은 것 같다고. 네, 괜찮으셨죠? 네, 네 괜찮으셨죠? 맞다고요? 네. 그럼 이제 들어가세요. 네. 이제 PD님 오시고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PD님부터 오늘 와주신 정말 어렵게 기다리다가 고대하고 오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관객으로만 이렇게 영화를 만나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까 관객이라는 존재가 진짜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1년 자체도 각별하지만 그때 정말 개봉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사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떨린다고 그랬었고 그 인디스페이스도 진짜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 이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부터 진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갑자기 무슨 대리님 불러가지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네, 돌잔치라는 행사를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냥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영화라는 생물이 아닌 것에 그 사랑을 주는 행위를 너무 이렇게 만들어준 행사가 너무 예뻐서 돌잔치라는 호칭도 귀엽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밤의문 돌잔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잔치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쩌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고 그런 시기라서 그 생각했었다. 제가 최근에 같이 작업한 감독님의 지난 영화를 보다가 그 감독님이 찾아가는 GV라는 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소수의 관객이 있건 상관없이 부르면 찾아가는 GV. 근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정말 관객분들이 완성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 극장에 정말 관객이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말 한 분이 계시더라도 너무너무 기쁜 마음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국에도 이렇게 자리 채워주시고 돌잔치라는 행사에 와주셔서 같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방역에 신경 쓰면서 극장도 가끔 찾아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디돌잔치라는 행사 자체를 처음 참석해보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막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드는 생각이 인디돌잔치라는 그 기획 자체가 너무나 따뜻하다.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생겨난 자리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고 또 우리 작품이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 서로의 표정은 내밀하게 보진 못하지만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전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민 기자님께서도 오늘 되게 내밀한 역시나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내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오늘 정말 따뜻한 기억과 따뜻한 용기를 얻고 갑니다. 너무너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인디스페이스에서 인디돌잔치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이 영화가 다시 한번 저한테도 다시 한번 기억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우리 게스트 김신지 PD님, 전선들 한혜인 한혜인 기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자리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아까 전에 뭔가 마지막에 제가 받는 이런 뭐랄까요 힘을 좀 관객분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냥 지금의 시기가 또 되게 누군가는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뭐랄까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게 되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네, 저도 뭐 인디 돌잔치 사회를 뭐 종종 보는데 저희가 이 영화에 약간 개입돼 있어서인지 한 거 없지만 제 영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저도 남달랐던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극장에 시간 내서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감독님의 차기작 미망, 가제 미망도 기대하고 한혜인 배우님도 소속사 새롭게 들어가셨는데 새로운 활동도 너무 기대되고 손희 배우님의 신작도 당연히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거고 프로듀서님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전 지금까지 김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